유쾌한 아침의 시작. 기분 좋은 하루의 첫 단추. 생방송 전국시대문 활짝 열렸습니다. 네. 오늘 아침 출근길에 보니까요. 그 형형색색의 옷을 입고 선거운동 하시는 분들 참 많으시던데 네. 본격적인 선거철이 된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뭐 이제 남북 정상회담 같은 굵직굵직한 이슈들이 참 많았는데요. 네. 그래서 요즘 우리가 이 선거에 대한 관심을 좀 소홀히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이 지방 선거는요, 우리 지역을 대표하는 일꾼을 뽑는 거잖아요. 우리가 더욱더 관심을 줘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우리 주민들의 삶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일이기 때문에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또 지방자치라는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니죠. 우리 지역의 일꾼을 직접 뽑는 일인 만큼 좀 관심을 갖고 이제 진지하게 임해야 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정정당당한 선거운동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자, 생방송 전국시대 오늘 첫 소식 우리 지역 여수에서 한번 출발해 보려고 하는데요. 이용선 아나운서 혹시 게이트볼 해봤나요? 게이트볼 이렇게 치는 거. 네, 맞아요. 예전에 어릴 때 그 뒷동산에 가면요. 그 어르신들이 꼭 게이트볼을 많이 치는 그 게이트장이 있었어요. 맞아요. 그래서 봤었는데 근데 이 묘한 게 골프도 아닌 것이 뭐 당구도 아닌 것이 참 묘한 스포츠 종목이다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맞아요. 게이트볼이 바로 이 골프와 당구를 약간 접목시켜 놓은 경기인데요. 네. 저는 고등학교 때 체육 시간에 이제 1년 동안 게이트볼을 의무적으로 했던 때가 있어요. 그래서 예. 열심히 해봤는데 굉장히 재미도 있고 이게 머리를 쓰게 되는 게 참 두뇌 발달에 좋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네. 자, 얼마 전 우리 지역 여수에서요. 이 게이트볼 대회가 열렸다고 합니다. 그 생생한 현장 지금 만나보시죠. 여러 가지 건강에 좋아요. 할 거는 이거밖에 없어. 모든 구기 종목 중에서 최고 어려운 게 게이트볼. 그래서 너무 즐겁고 행복합니다. 이 친해 관계에도 좀 좋은 것 같고. 보면 볼수록, 알면 알수록, 하면 할수록 더 빠져든다. 게이트볼의 매력 속으로 지금 들어갑니다. 여수에서 열린 한 게이트볼 대회장. 코트 길을 내려주세요. 우리나라엔 1980년도에 들어와 현재 100만 명 정도가 즐기는 생활체육 게이트볼. 남녀노소 상관없이 모두가 즐길 수 있는 운동인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어르신들의 스포츠로 더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시작은 그냥 나왔습니다. 격렬한 움직임이나 큰 힘이 들지 않기 때문에 나이 드신 우리 부모님께 딱 맞는 스포츠 게이트볼. 치매도 안 오고 굉장히 몸에 허리도 안 아프고 여러 가지 건강에 좋아요. 할 거는 이거밖에 없어. 게이트볼의 매력은 타격에 있는데요. 선수들의 체형과 경기 흐름에 따라 타격법도 제각각. 어머, 주장님, 오늘 팀 경기력 어떠세요? 세종시 주장인지 이겨야죠. 유럽의 크로케라는 경기에서 힌트를 얻어 어린이들의 야외 공놀이로 시작된 게이트볼. 70년이 넘는 역사와 전통을 자랑합니다. 최고야. 한 10m 정도 되는 구번을 3게이트 통과하려고 하는 구번을 맞췄기 때문에 아주 잘한 거예요. 9번 아빠. 오메 우럼니 포스 보소. 어찌요 멋지지라이. 취미로 시작했다가 흥미를 붙여 국제 심판 자격증까지 취득한 실력파 심판입니다. 국제면 자격증까지 다 따가지고 한 10년 정도 했습니다. 양 팀에 이랬더면 승패 관련 없이 절대 정당하게 경기를 심판을 봅니다. 이치로 빨리 정리해 주세요. 1번부터 10번까지 홀수는 붉은색, 짝수는 흰색 공으로 대결하는 게이트볼.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데 살짝 배워볼까요? 자세를 딱 이렇게 공을 중심에 넣고 이렇게 목적기를 향해서 이렇게 팡 칩니다. 그러면은 케이트에 들어가고 공도 맞출 수 있고 심중하지 않으면은 절대 안 됩니다. 이것은 지금 바로 들어가는 게 사이드로 섰어요. 사이드로 섰기 때문에 자세도 사이드로 서야 돼요. 이거. 사이드로 서야. 자, 배운 대로 대차게 도전 들어갑니다. 아따, 이것이 아닌데 오늘만 안 되는 거지라잉. 호흡만 가지시면 꼭 실수를 합니다. 이렇게 맞춥니다. 이렇게 되면 아웃된 겁니다. 저거는 죽었어요. 이것은 타치 통과. 8번에 맞고 타치 통과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 9번 타구는 2번 칠 수 있는 여건을 얻었습니다. 지금 3쿼터 통과하면은 이제 1점, 2점, 3점을 얻는 것입니다. 이걸 폴이라 그럽니다. 이제 폴 하면은
이렇게 맞춥니다. 자, 그러면 공 하나가 5점을 얻는 거예요. 여수 어천 화이팅! 드디어 실전에 들어가는데요. 홈그라운드 경기인 만큼 윗집, 아랫집, 옆집, 대각선 옆에 동네 전방 주인 아저씨까지 모두 나와서 한마음으로 응원을 합니다. 하는 사람도 보는 사람도 모두가 즐거운 게이트볼. 노인들은 더군다나 운동이 좋고 또 서로 그 지역민들까지 서로 만나면은 또 친목이 도모가 되고 또 서로 정보 교환도 되고 아주 좋은 운동이에요. 5명씩 두 팀이 순서대로 1번부터 10번까지 치고 또 치면서 30분간 경기하는 게이트볼. 언뜻 보면 쉬워 보이지만 팀워크도 중요하고 작전도 중요하고 빠른 두뇌 회전도 필요합니다. 남녀노소 다 할 수 있는 운동입니다. 그리고 머리가 좋아져요. 작전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르신네들이 치매가 안 생겨요. 그래서 제가 이제 축구도 하고 테니스도 하고 배드민턴도 해다가 최종적으로 이걸 했습니다. 1게이트, 2게이트, 3게이트를 통과해서 중앙의 골폴까지 통과하면 최고점을 얻을 수 있는데요. 와, 아버님 실력 상당하시네요. 공을 잘 대줬기 때문에 연계성이 있어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경기가 막바지에 다다를수록 긴장감도 동반 상승. 그동안 갈고 닦은 실력으로 집중에 또 집중하며 경기에 임하는데요. 오늘의 경기 결과는 여수팀의 승리! 모든 것이 실력 발휘 다 잘해갖고 이겼어요. 골프와 당구를 혼합해서 만든 게이트볼은 팀원끼리 얼마만큼 지혜를 모으고 협동심을 발휘하느냐가 승패가 갈리는 경기인데요. 때문에 게이트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협동심과 지혜입니다. 거기에 우리 어머님처럼 겸손한 마음가짐도 함께하면 좋겠죠? 아유, 어쩌다 한 번 되는 거죠. 제가 실력 있어서 잘한 건 아니에요. 이게 운치 삼비라거든요. 기술은 다 똑같은데요. 그날 공 굴러가는 데 따라서요. 잘 되고 안 되고예요. 아니 근데 아까부터 궁금했는데 우리 선수들 손목에 찬 그 폼나는 건 뭐예요? 시계인데요. 1게트 통과하면 여기 일자 누르고 2게트 통과하면 또 여기 또 누르고 또 3게트 통과하면 또 누르면 여기 3점이 나와요. 그래갖고 저 가운데 골프를 맞추면 딱 5점이 나와요. 치고 또 치고 마무님이 태릉 선촌에 가 있는데 오늘따라 경기력에 따라주지 않습니다. 아, 우리 어머니 선수 승부욕 불타오르는데요. 맞추면 이긴다. 하나만 맞추면 이긴다. 미치겠구만. 할 수 있는데 지고 있어요. 결과가 뭐가 그리 중요하겠어요. 함께 만나고 어울리면서 즐기면 되는 거죠 뭐. 오늘 하루 게이트볼로 몸 건강, 마음 건강 든든히 챙기셨죠? 처음 해본 사람도 금세 익힐 수 있고 즐겁게 할 수 있는 게이트볼. 남녀노소 함께해도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좋은 경기니까요. 되도록 젊은 분들이 많이 동참해서 게이트볼 발전에 함께했으면 좋겠습니다. 내친 김에 가까운 게이트볼 클럽 찾아가서 체계적으로 배워보시는 건 어떨까요? 네, 공과 공이 부딪히는 건 꼭 당구 같고 그 치는 자세는 꼭 골프 같고 다시 봐도 좀 참 묘한 스포츠인 것 같아요. 네, 참 흥미로운 것 같은데요. 네. 그런데 이 게이트볼이 더욱더 재미있는 건요. 혼자서 잘해야 되는 게 아닙니다. 바로 이 팀워크가 중요한데요. 저 얼마 전 평창 동계올림픽을 뜨겁게 달룬 이 컬링과 어떻게 보면 비슷한 것 같아요. 네. 모두가 하나 돼서 한 뜻으로 마음을 모아야 결국 승리를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저도 한번 게이트볼 다시 도전해 보려고 하는데 저와 함께 팀원 하실 분 모집합니다. 저랑 하면 이 게이트볼 얼마나 재밌게요? 네. 아닌가요? 네. 함께 하시죠? 사실 어르신 분들은 은퇴하시고 나면은 나들이 하실 일이 그렇게 많지 않다고들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지역 간의 친선 경기가 상당히 많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경기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또 여행도 하고 사람들도 만나고 운동도 하고 참 일석삼조를 뛰어넘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런데 이 게이트볼이 어르신들에게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네. 우리나라는 뭔가 어르신들만의 스포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유럽에서는요, 이 남녀노소 누구나 즐긴다고 합니다.
특히 이 두뇌 회전에 좋아서 청소년들에게도 참 좋을 것 같으니까요. 예. 우리 아이들과 여러분도 모두 한번 도전해 보시면 어떨까요? 네. 자, 이번에는 또 한 번 운동을 한번 해보러 떠날 텐데요. 등산 어떠세요? 이번에는 좋죠. 광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광주의 대표적인 산이 바로 무등산이잖아요. 네. 이 무등산 권역이 유네스코 세계 지질공원으로 이번에 등재가 됐다고 합니다. 이번에는 국립공원을 뛰어넘어서 세계가 인정한 공원으로 인정을 받게 된 건데 그 예쁜 무등산의 속으로 들어가 봅니다. 남도 땅을 품어안은 어머니의 산. 천혜의 자연환경, 수많은 생명이 나고 자란 터전. 우리의 산 무등산이 이제 새로운 도약을 시작합니다. 무등산에도 봄이 왔습니다. 반가운 봄 소식에 일찌감치 무등산으로 모여든 사람들. 덕분에 덩달아 바빠진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재작년부터 지질 해설사로 활동하고 있는 송희호 해설사입니다. 경관이 우수한 지역에 대해서 보존하고 또한 그 교육하고 또한 이렇게 홍보를 통해서 그 지역의 활성화를 높이고 그 보존 그런 내용과 지역 활성화가 같이 동행시해야 되는 그런 내용이 지질해설사의 중요한 역할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지질 해설사의 안내를 받아볼까요? 두 번 지금 오신가요? 이번에 국가지질공원을 떠나서 무등산 내용이 세계 유네스코 그런 내용으로 이렇게 등재된다는 내용을 알고 계신가요? 예, 알고 있습니다. 오를 때마다 새로운 풍경과 새로운 감동을 주는 곳. 무등산이 오랫동안 사랑받는 이유겠죠? 무등산만 오면 마음이 좀 차분해진다 할까? 또 몸도 건강해지고 그런 것 때문에 다른 산보다 무등산을 자주 오는 편입니다. 진짜 힘들었던 만큼 진짜 정말 멋진 광경 보는 것 같습니다. 제가 그 바닷가에 있는 주상절리는 여러 번 봤는데 이렇게 산 위에 올라와 있는 건 제가 태어나서 처음 보는 것 같고 정말 멋지네요, 진짜. 주상절리들을 보면은 항상 나를 지켜주는 것 같아. 깎아지른 듯 우뚝 솟아 남도 땅을 내려다보는 주상절리. 그저 신비로웠던 이 돌기둥이 지금은 지질학적인 명소로 재평가되고 있죠. 시원하니 좋네요. 네, 올라오시니까. 입석 때는 잘 아시겠지만은 삼석경으로 포함 있는 그런 내 중에 가장 아름다운 입석대가 되겠습니다. 입석대에는 가장 가까이에서 이 주상절리를 관찰할 수 있고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위치가 되겠습니다. 우뚝 솟은 돌기둥을 바라보고 있자면 수천만 년의 역사가 손에 닿을 듯 가까이 다가오는데요. 입석대 앞에서야 비로소 보이는 장관이랍니다. 이게 화산 폭발 그런 내용에서 했던 우리 주상절리가 이제 국내 내용을 떠나서 세계화되는 이런 내용이 됐기 때문에 아주 흥분되고. 평소 때 무등산에 왔을 때보다도 해설 듣고 쉐시안이 알면서 더 신비롭고 또 더 아름답고 여러 가지를 더 느낄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1972년 도립공원을 시작으로 2013년엔 국립공원, 이어서 국가지질공원 지정에 이르기까지 무등산에 대한 가치는 끊임없이 재발견되고 있었는데요. 드디어 2018년 4월 우리의 무등산이 세계지질공원으로 그 가치를 인정받을 날을 앞두고 있습니다. 유네스코가 인증한 세계지질공원은 35개국 127곳인데요. 저마다 아름다운 경관은 물론 지질 명소와 역사 문화적인 장소가 선정됐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제주, 청송에 이어 무등산 권역이 3번째로 인증을 앞두고 있습니다. 남도의 작은 땅에 솟은 무등산이 세계지질공원으로 인정받기 위해 포기하지 않고 무등산을 알려온 지역민과 연구원들의 숨은 노력이 있었습니다. 사실 이게 이제 유네스코를 지정받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노력이 필요합니다. 2010년부터 그런 학술적인 가치에 대한 것을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연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어느 정도 세계 30개국과 비교를 해봤더니 아 이거는 무등산에는 주상절뿐만 아니라 또 서유리 공룡 화석지를 비롯한 여러 가지 것들이 세계 가치가 있다는 게 판정이 됐고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본격적인 유네스코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세계 지질공원으로 인증받을 곳은 무등산 주상절리와 서유리 공룡 화석지 등 지질명소 20곳과 역사문화명소 42곳을 아우르는 이른바 무등산 권역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함께 시너지를 높이고 있고 또 지금 담양도 이제 추울산도 연구 같이 하고 있으니까 담양, 화순, 광주가 하나로 어울리지는 그런 가치 측면이 높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서 하고 비교가 되고 또 우리만의 독창성은 여기에 있는 겁니다. 무등산 세계 지질공원을 맞이하는 우리의 자세, 바로 제대로 알고 제대로 즐겨야 되겠죠? 지오스쿨은 화산 폭발에 의해서 만들어진 무등산의 지질학적 가치를 더 쉽게 알려주기 위해서 하는 수업입니다. 무등산이 어떻게, 언제 어디서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알았어요. 무등산이 재미있고 신기해요. 세계 지질공원 무등산 화이팅! 세계 지질공원으로서의 위상을 지키려는 노력도 빼놓을 수 없겠죠? 4년마다 또 재인증 그걸 거쳐야 되기 때문에 잘 지키고 이걸 잘 또 연구하고 또 우선 교육시키면서 또 여러분이 또 지도자가 되고 어울리고 거기서 또 삶도 영위하고 또 일거리도 창출되고 또한 더 중요한 거는 그 지역 주민들이 다 잘 살 수 있는 그러한 터전으로서의 무등산이라고 생각해서 이게 정말 저는 우리의 삶 자체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질 관광이라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시너지를 높여가지고 이 지역이 정말 이제는 지역의 특산물이 공동 브랜드화 되면서 그리고 이것이 전 세계에 알려지기 시작하면서 우리 것을 가지고 했을 때 그 지역의 경제가 살아나는 또 이중의 효과가 있습니다. 더 아름답고 더 새로워질 세계 지질공원 무등산을 기대해봅니다. 어머니 품 같은 그런 산이라 할까요? 광주 시민으로서 참 자랑스럽고 행복하네요. 정말 그렇게 인증 가치가 있는 것 같고 정말 축하드립니다. 우리 무등산이 지질공원으로 세계화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화이팅! 꼭 인증이 돼서 세계적인 명산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 여덟 시 50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뿌연 하늘이 계속되면서 시야 확보가 참 어려운데요. 지금 봄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밤사이 이어진 비는 앞으로 5에서 30mm가량 더 내리겠고요. 오늘 낮까지 비가 이어진 뒤 그치겠습니다. 비가 오면서 때이른 더위도 잠시 쉬어가겠습니다. 오늘 우리 지역 낮 기온 21도로 어제보다 낮겠고요. 내일은 오늘보다 기온이 내려가면서 선선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3에서 4m까지 높게 일겠고요. 바람도 강하겠습니다. 바다에서 조업하시는 분들 바람 조심하시고요. 오늘 출근길에는 봄비 영향으로 건조함과 미세먼지 걱정은 없겠습니다. 비는 오늘까지니까요. 세차는 미루시는 게 좋겠죠. 선선한 날씨는 내일까지 이어진 뒤 모레 어린이날 연휴에는 맑고 따뜻한 봄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네, 수요일 생방송 전국시대 함께하고 계십니다. 박현 아나운서는 안경을 안 쓰셨잖아요. 네. 원래 눈이 좋은 편이셨던 거예요? 아니요, 그게 아니라 요즘 점점 시력이 안 좋아지면서 렌즈를 착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저도 사실 어릴 때부터 안경을 쓰고 그 수술을 했었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안경을 안 쓰고 방송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구체적인 통계를 보니까 국민 10명 중에 4명 정도가 안경을 쓰고 계시다고 하더라고요. 굉장히 많은 분들이 안경을 쓰는데 사실 요즘에 스마트폰 사용량이 늘어나면서 안경 쓰는 분들도 많고요. 그렇죠. 그거 말고도 시력과 상관없이 패션을 위해서 안경을 쓰는 분들도 참 많더라고요. 맞습니다. 대구에 가면은 국내 안경 생산의 80%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 평창 동계올림픽 영미 열풍의 주인공 안경 선배 김은정 선수의 안경도 대구의 한 중소업체에서 만들었다고 합니다. 대구가 제2의 특수를 또 누리고 있다고 하는데요. 안경 산업의 현장으로 지금 만나보시죠.
빙판을 지배하는 강렬한 눈빛. 컬링 국가대표팀의 안경 선배 김은정 선수다. 여기 안경 선배 못지않은 스윙을 선보이는 한 사람. 상급 씨, 그렇게 되겠는 게 제대로 해야 되죠. 요즘에 눈이 침침한 게 안경을 새로 맞출 때가 된 것 같은데. 거기가 있었지? 안경에 대한 고민은 안경 삼촌에게 맡겨라. 평창올림픽 이후 제2의 특수를 맞이하며 대한민국 안경 산업을 이끌고 있는 곳이 있다는데 영미보다 더 흥미로운 대구 안경의 모든 것을 알아본다. 북구의 한 특화 거리를 찾은 안경 삼촌. 여기가 맞는 게 확실한 게요. 여기 바닥에 보시면은 이렇게 안경 표시가 떡하니 있고요. 가로등이 지금 안경을 딱 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버스 정류장에 보면은 안경 표시가 딱 있거든요. 여기가 확실한 것 같고, 그렇네요. 저기 간판이 떡하니 있는 거 보니까 여기가 제대로 찾은 거 맞는 것 같습니다. 자, 감독님 가시죠. 자. 전국 안경 제조업체의 80%가 모여있는 대구 안경 산업특구. 그 중에서도 평창올림픽 이후 눈코 뜰 새 없이 바빠진 곳이 있다는데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안경 삼촌의 눈을 사로잡은 건 제 주인을 기다리고 있는 각양각색의 안경들이다. 안경이 진짜 이쁜 게 많네. 보기 좋은 안경은 직접 써봐야 그 진가를 알 수 있는 법. 취향대로 직접 고른 안경을 써보는데 어머, 안경 하나로 분위기 확 달라졌네. 역시 패션 아이템의 마지막은 안경. 어떻게 해서 이렇게 대구가 안경이 유명한가요? 대구가 원래 안경 산지고요. 예. 전 세계와 유통시키는 데서 대구에서 약 80~90% 정도가 국내 유통이 되고 수출되고 있습니다. 이 안경, 이게 역주행 안경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평창 동계올림픽 때 김은정 선수와 김성현 선수가 저희 제품을 착용해 주셔서 많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게 그 핫하다는 안경 선배 안경인데 저도 한번 안 껴볼 수가 없죠. 어울립니까? 어떻습니까? 상당히 어울립니다. 영미! 판단은 여러분이 하세요. 특장점이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컬링 선수들이 낀 이 테드의 특징이 최근 유행이 컨비네이션 테라는 안경테입니다. 플라스틱하고 메탈하고 조합을 시켜서 만들어진 테입니다. 그 장점은 굉장히 가볍다는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컬러가 여러 가지 컬러를 다양하게 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서 소비자들이 많이 선호하는 테입니다. 요즘에 올림픽 이후에 영미 이후에 요건 좀 어떠신지 매출이? 네, 저희가 작년 대비해서 생산량은 3배 정도 이상 많이 늘었고요. 매출은 작년 대비해서 동기간 2배 이상 정도 매출이 늘었습니다. 컬링으로 처음 주목을 받았지만 제품의 우수성이 알려지자 일본과 유럽에서 수출 제의가 끊이질 않고 있는 안경 산업특구. 매출이 더블이 되도록 큰 역할을 해준 우리 김은정 선수한테 영상 편지 한번 해보실까요? 네, 알겠습니다. 컬링 국가대표 선수 화이팅! 그리고 저희 제품이 컬링 국가대표 선수들로 인해서 국내외적으로 많이 관심을 갖게 되었고 특히 안경 산업계 발전에 상당히 많은 이슈가 되어서 저희 개인적으로나 안경 산업 발전으로나 컬링 선수들한테 너무 깊이 감사의 마음을 전달하고 싶습니다. 대구에 국내 최초의 안경 공장이 설립되고 이후 디자인과 기술력으로 꾸준히 성장해오다 최근 컬링으로 주목받으며 세계 4대 안경 생산지로 그 명성을 이어가고 있다. 그렇게 제2의 특수를 맞은 대구 안경산업특구. 특히 김은정 선수의 안경은 하루 1000개 이상의 물량이 생산될 정도로 그 인기가 대단하다고. 여기 뭐 안경이 많은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금 이거 무슨 작업하고 계신 거예요? 코팅하고 들어와서 자, 불량 있나 없나 그 검사하는 거예요. 지금 어떤 게 불량이에요? 여기 먼지가 있죠. 먼지 같은 게 있으면 불량이고. 구멍 막힌 거. 이렇게 플라스틱을 이렇게 찍어내다 보니까. 이 코팅하면 코팅 액이 구멍을 막아요. 대구는 안경테와 선글라스 제조가 주력 종목. 이곳에서는 700여 종의 안경테가 만들어지는데 그 과정을 살펴보면 안경 프레임을 찍어낸 후 부드럽게 연마 과정을 거친 뒤 컬러와 코팅을 입혀 부품을 조립하면 완성.
단순해 보여도 280번의 공정 과정을 거쳐야 한다. 눈이 좀 안 좋기 때문에 이렇게 보고 있으면 막 눈이 막 새그럽고 그럴 것 같거든요. 어떠세요? 너무 이렇게 자세히 보다 보면은 네. 눈도 좀 뻑뻑하고 네. 심심할 때가 있어요. 아. 네, 그래도 이렇게 분량 골라내야죠. 여기 와서 보니까 보통 일이 아니네요. 수백 번의 공정 과정을 거쳐야 완성되는 안경테. 그 속엔 세상에서 가장 침침한 눈으로 누군가의 인생을 밝혀온 이웃들의 삶이 묻어있다. 전 세계 안경 트렌드를 한눈에 살펴볼 수 있는 박람회가 지난 18일 대구에서 열렸다. 올해로 17회째를 맞이하는 대구국제안경전.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돼 세계인들의 큰 관심을 받았는데 안경인들의 축제에 안경 삼촌이 빠질 수 있나? 야, 여기 들어오니까요. 전부 다 안경입니다. 정말 제가 살면서 이렇게 많은 안경을 본 건 처음인 것 같은데 안경인의 한 사람으로서 여기 들어오니까 없던 그 안경 욕심도 생기고요. 야, 정말 눈이 휘둥그레지는 게 안경 천국이네요, 천국. 와, 대단합니다, 여기. 국내 유일의 안경 전문 박람회. 최신 안경은 물론 시중보다 저렴한 가격에 안경을 구매하는 것도 가능. 신기한 것도 많고 네, 되게 구경할 거리도 많아서 좋은 것 같아요. 평소에는 이렇게 많은 안경을 볼 수가 없는데 여기 와서 이렇게 좀 다양한 안경들이랑 기기들을 볼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이 기회를 놓칠 안경 삼촌이 아니지. 모래 속 숨은 진주를 찾아내듯 이리저리 안경들을 살펴보는데 올여름 유행할 선글라스부터 명품 안경까지 한자리에서 둘러볼 수 있다. 내가 있을까? 진짜 테 종류가 너무 많아가지고 이거 뭘 골라야 되나 이게? 정말 마음에 드는데 예. 안경테 고르기 힘드시죠? 너무 어려워요. 제가 좀 도와드릴까요? 예, 좀 도와주십시오. 예. 네. 그 자기 얼굴이 어떠한 얼굴형인지 먼저 파악하면 좋을 것 같고요. 예. 예를 들어서 좀 각진 얼굴이라면 스퀘어 스타일을 어울릴 것 같고 예. 또 내가 좀 얼굴을 작게 보여야 되겠다 하면 오버사이즈를 좀 선택하면 좋을 것 같고요. 큰 거. 예. 네네네. 그리고 내가 조금 날카롭게 생겼다라고 하면은 좀 라인이 두터운 안경 프레임을 선택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두꺼운 안경. 수상국처럼 좀 이지적으로 보이려면은 조금 더 세련되고 샤프한 스타일도 권하는 것도 좋을 듯합니다. 아, 세련되고 샤프한 스타일. 네. 어떻습니까? 샤프하지 않습니까? 안경 삼촌 이제야 인생 안경을 찾으셨네요. 평소에 접해보지 못했던 안경들을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대구 국제안경전. 각 부스마다 다양한 체험 시설도 갖춰져 지루하지 않게 즐길 수 있다. 대구는 세계 4대 안경 산지 중에 하나로서 안경 산지의 명성에 걸맞는 전시를 하려고 무척 노력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성황리에 지금 개최되고 있고 외국 바이어들이 많이 와주시고 있습니다. 3일 동안 진행되는 이번 박람회는 동남아, 유럽, 아프리카에서 온 해외 바이어들이 참가해 우리나라 안경 산업의 위상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었다. How about this convention? I think it's a round shape and double bar and lightweight. Very Korean look. Well, this is the first time I'm here, so it's actually quite an eye-opener to have a look at the Korean trend. Quite interesting. Very interesting. 대구 안경 파이팅! 세계인들의 주목을 받으며 또 한 번의 재도약을 준비하고 있는 대구 안경 산업특구. 앞으로 그 명성이 쭉 이어지길 기대해본다. 아니 안경 하나 만드는데 그냥 휘어서 뚝딱뚝딱하게 만들어지는 줄 알았는데 280번의 공정을 거쳐야 한다는 건 정말 깜짝 놀랐고 네. 장인 정신이 물씬 느껴지는 대구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안경 쓸 때 이 안경 하나도 소중하게 여겨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요. 우리의 눈을 즐겁게 해줄 꽃을 만나러 가려고 하는데요. 그냥 꽃이 아니고요. 우리말로 예쁜 바로 꽃누름이라는 아파를 만나보려고 갑니다. 네. 자, 아파의 매력 속으로 지금 빠져보시죠. 조그마한 작품 속 세상에서 살아있는 모든 꽃들이 저마다의 이야기를 갖고 다시 피어납니다. 꽃으로 아름다운 그림을 그려내는 아파. 그 향기로운 이야기를 따라가 보시죠. 따스한 봄이 내려앉으며 어느새 꽃들도 화려한 색으로 물들었습니다.
아니 그런데 죄 없는 풀들을 열심히 꺾고 있는 이 손의 정체는 뭔가요? 선생님, 이렇게 꽃을 막 꺾으셔도 되나요? 당연히 안 되죠. 하지만 이 아이들은 조금만 있으면 풀약을 쳐서 얘네들을 죽이기도 하고요. 또 다 뽑아버려요. 그럼 선생님은 이 꽃 가져가서 뭐 하시려고요? 아파라고 꽃을 채집을 해서 얘를 눌러서 수분을 제거해서 말려주는 거예요. 이렇게 말려진 꽃을 가지고 예쁜 생활 소품을 만들 수가 있죠. 길가에 핀 풀꽃 하나도 예술로 만들어내는 아파는 자연의 모든 것들이 재료가 됩니다. 야생화를 훼손을 하게 되면 저희는 그 다음에는 얘네들을 만날 수가 없어요. 이런 들풀들 같은 경우에도 어디든 가면 다 있을 것 같지만 어떨 때는 없어요. 야생화는 뿌리를 이렇게 손상시키면 그 다음에는 꽃을 보지 못하는 꽃들이 많아요. 그래서 뿌리가 손상되지 않게끔 줄기 부분을 이렇게 끝부분을 이렇게 잘해서 잘라주면 다음에도 피기도 하고 꽃을 다음 해에 잘 만날 수 있게 좀 예의를 갖춰서 따줘야겠네요. 그럼요. 자연과의 약속을 지키며 꽃들과 한창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바구니 한가득 꽃내음이 퍼졌습니다. 이제 식물의 새 생명을 선물해볼까요? 건조에 앞서 먼저 물올림을 해주는데요. 고운 색을 더 선명하고 오래 간직할 수 있도록 꽃잎을 물들이는 과정입니다. 이게 그냥 부었을 뿐인데 이게 색깔 자체를 머금어서 꽃이 정말 예쁘게 색깔이 변했어요. 네, 이 식물의 줄기 내간을 타고 물올림이 되는 거예요. 예, 이렇게 물올림 한 걸 가지고 이제 저희가 건조 매트에 넣어서 예쁘게 아파로 다시 재탄생을 시킬 겁니다. 애정어린 손길을 거친 꽃들은 종이 위로 가지런히 놓아주는데요. 옛 추억이 새록새록 떠오르는 모습이죠. 이게 마치 우리 그 네잎클로버 우리 책갈피 하려고 딱 만들어서 꽂아 놓는 것처럼 약간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런 거예요. 책도 무게가 있고 그 수분을 제거할 수 있는 그런 종이잖아요. 얘도 마찬가지예요. 왠지 뭔가 행운을 가져다 줄 것 같아요. 네잎클로버처럼. 수분이 들어갈 틈이 없도록 꼼꼼히 보관해주는 게 중요하다는 사실 잊지 마세요. 이제 이 꽃들이 어떻게 변했는지 확인에 나서는데요. 여전히 향기를 머금고 있는 듯한 꽃들이 이곳에서 다시 피어나고 있습니다. 와, 여기 있는 게 전부 다 아파로 만든 작품들이에요? 그럼요. 금속, 도자기, 한지, 종이 위에 아파를 붙이고 코팅 처리를 해서 다 만든 작품들입니다. 일상을 꽃과 함께 하고 싶은 마음이 액자를 벗어난 다양한 아파 작품을 탄생시켰습니다. 컵에도 꽃을 딱 활용을 했잖아요. 내가 여기에다가 마셨을 때 대접받는 느낌이 날 것 같아요. 이런 거 저도 만들어 볼 수 있어요? 당연하죠. 만드실 수 있죠. 또 어려워 보이는데. 아니에요. 제가 잘 가르쳐 드리기 때문에 쉽게 만드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가장 쉬운 걸로 도전. 처음 꽃을 피웠던 그 모습 그대로를 간직한 꽃들이 물감을 대신할 재료가 됐습니다. 선생님, 그럼 저희 그 아파된 꽃으로 뭐 어떤 작품을 만들어 볼 수 있어요? 네, 한지로 몰드를 만들고요. 이 위에 꽃을 얹어서 만드는 장신구를 만들어 볼 거예요. 우리 한지와 아파가 만났습니다. 닭섬유로 형태를 만들어 손이 가는 대로 오직 나만의 모양을 만들어내는데요. 꽃을 따고 말리고 이렇게 작업하면서 굉장히 손이 많이 가는 작업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이런 작업을 하게 되신 거예요? 대학 시절에 이 아파를 조금 접했고 농업기술센터에 있는 학습단체가 있어요. 그곳에서 이런저런 교육을 받다가 아파를 또 접하게 됐죠. 아파? 내가 대학 시절 때 했던 건데 아직 이 지역에서 아파가 많이 이렇게 대중화되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아파를 이곳에서 시작을 하면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신재승 작가가 운명처럼 시작하게 된 아파. 오랜 시간 꽃으로 얻은 소중한 가르침을 이젠 다른 이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아파 공예를 하면서 여러 가지 시행착오도 있었을 것 같아요. 배경을
멋지게 한번 해보려고 이것저것 시도를 한 적이 있었는데 너무 이상하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어쩔 수 없이 수세미로 밀어봤어요. 수세미로 밀었더니요, 그 느낌이 너무 좋은 거예요. 네. 역발상으로 더 좋은 작품을 탄생시킨 것부터 이렇게 끊임없는 노력들이 모여 오직 그녀만이 만들 수 있는 아파 작품이 탄생되는데요. 작고 여린 꽃잎을 다루기에 생각보다 더 섬세한 손길이 필요합니다. 한지 위에 꽃이 활짝 피었습니다. 그냥 이름 모르고 지나칠 수 있는 꽃이잖아요. 네. 근데 이거를 제가 평생 간직할 수 있는 장신구로 딱 남아있으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선생님, 앞으로 어떤 작업을 계속해서 할지 너무 기대되고 궁금해요. 네, 저는 이 아파를 통해서 기존에 보여지지 않았던 그런 공예품들을 만들어서 관광객들이 우리 전라북도 지역을 찾았을 때 맨날 보는 그런 관광 상품이 아니라 여기에만 오면 볼 수 있는 그런 장신구를 만들어서 우리나라를 알릴 수 있는 세계적인 한지 장신구로 만드는 게 저희 큰 목표이고 꿈입니다. 그녀만큼이나 꽃을 사랑하는 제자들이 하나둘 늘면서 아파의 매력을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꽃을 다루다 보면 미처 몰랐던 마음의 행복도 찾게 된다고 말합니다. 예전에 몰랐던 것들을 이제 지금 지나가면서 소소한 것까지 유심히 쳐다보게 되더라고요. 아파를 하게 되면서부터요. 일본에 있을 때 저는 겉꽃 같은 거 배웠어요. 그러니까 배웠는데 아빠 하고 싶어도 주변에 가르쳐 주시는 분이 없었어요. 한국에 와서 우연히 선생님 만나서 배우기 시작했어요. 접착 방식에도 작가만의 노하우가 담겨 있는데요. 한지를 사용해 자연스러운 멋을 살려주면 4인4색 아파부채가 완성됐습니다. 제가 봤을 때 오늘은 다들 자기의 모습들을 닮은 부채들을 만드신 것 같아요. 비슷한 꽃을 활용해서 디자인을 해도 똑같지 않다라는 거, 그리고 세상에서 하나밖에 없다라는 거. 꽃이라는 똑같은 재료로 다 다른 작품들이 탄생을 한 거잖아요. 정말 나만의 작품을 만들 수 있다는 거 매력인 것 같아요, 아파의.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들판에 하찮은 풀마저도 영원히 아름답게 되살리는 아파예술. 그녀의 화폭에 더 많은 꽃길이 펼쳐지길 기대해봅니다. 네, 사실 봄꽃이 요즘 많이 떨어져서 봄꽃 지는 게 아쉽다 하시는 분들 저처럼 많으실 것 같은데 네. 이런 아파 체험을 통해서 가는 봄 한번 부여잡아보는 것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우리나라 대표 민속축제 중 하나죠. 바로 충남 당진의 기시질 줄다리기 축제 현장으로 가볼까 하는데요. 네. 이번에는 더욱이 이 다문화 가정이 함께해서 더욱더 힘난 현장이었다고 합니다. 으라차차, 여러분 지금 함께 가보시죠. 많고 많은 스포츠 중에 줄다리기에 푹 빠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함께 줄을 당기며 전통을 느끼고 우리는 하나, 서로의 마음을 나눈 시간. 줄로 하나 됐던 뜨거운 현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지난 주말 당진 기지시리 마을에 길이 100m의 큰 줄이 등장했습니다. 흥겨운 풍물 소리가 가득하고 마을 어르신들은 정성을 다해 고사를 지냅니다. 오늘은 기지시 줄다리기가 열리는 날 아침 일찍 달려온 구경꾼들도 많습니다. 어디서 오셨어요? 여기 합덕에서 왔습니다. 아, 합덕에서 바로 가까운 데서 오셨어요? 예. 이 줄다리기는 보통 줄다리기하고 틀려갖고 굉장히 웅장해요. 그래서 우리가 꼭 해마다 참여하는데 꼭 한 번쯤은 보고 지나가야 좀 마음이 후련해요. 네. 이 마을에는 오랜 전설이 있습니다. 500년 전부터 마을의 무사태평을 바라며 주민들이 함께 줄다리기를 해온 건데요. 2월부터 제작한 줄은 무게가 20톤, 볏짚 4만 단이 들었습니다. 이제 줄다리기가 열리는 장소로 줄을 옮겨야 합니다. 이 과정을 줄나가기라고 부르는데 고사리 손부터 이웃마을 장정들까지 힘을 보탭니다. 어떠세요? 지금 이렇게 직접 끌어보였으니까. 힘들어요. 힘들어요?
네. 벌써 힘드시면 안 되죠. 그러게요. 힘이 아파요. 허리 아파요. 그래도 박물관까지 가야죠. 네. 최선을 다해야 돼요. 의하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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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여차 마을 어귀에 주름 기는 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을 때 여긴 몸풀기가 한창입니다. 각고장을 대표하는 스포츠 줄다리기 선수들도 당진을 찾았습니다. 작전회의하고 계셨죠? 네, 작전회의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작전 세우셨어요?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또 의미 있는 우리 축제를 즐기기 위해서 열심히 하자고. 힘을 많이 써야 하거든요. 그러면 저렇게 강한 것보다 유연한 게 이긴다는 걸 저희들이 곧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십시오, 그럼 유연한 것 좀 보여주세요. 내가 이만큼 유연하다. 기다렸다는 듯이 다리 찢기를 하시는데 체조 선수 아니고요. 줄다리기 선수 맞습니다. 진짜 유연하시네요. 이렇게 넣는 거예요. 와, 이거 좀 눌러드릴게요. 이렇게. 스포츠 줄다리기 대회엔 초등학생부터 중장년층까지 전국에서 줄다리기 좀 하는 60개 팀이 참가했습니다. 어리다고 얕보지 마라. 초등부 결승전도 분위기 후끈합니다. 줄다리기가 이렇게 흥미진진한 스포츠였나요? 팽팽하게 당겨지는 줄처럼 어느 한 경기도 쉽게 끝나지 않더라고요. 엎치락 뒤치락 열띤 경기에 응원하는 재미도 큽니다. 방금 이겼죠? 네. 기분이 어때요? 좋아요. 좋기만 해요? 뿌듯해요. 꿈꾸는 것 같아요. 꿈꾸는 것 같아요? 열심히 연습한 게 이루어지니까 뭔가 뿌듯하고 그래요. 하나, 둘, 셋! 줄다리기란 이런 것이다. 이제 숨은 고수들의 실력을 볼까요? 스포츠 줄다리기는 8명의 선수가 줄을 당겨 먼저 2m를 끌고 오면 이기는 방식입니다. 조금 생소할 수 있지만 1920년까지 올림픽 종목이었고요. 우리나라에도 1999년에 도입돼 현재 50개 팀이 전문적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남성팀 가운데 눈에 띄는 홍일점. 안정된 자세로 줄을 잡고 있는 이분들이 바로 대전 대표 선수들입니다. 이게 상대편이랑 이거 팽팽해서 우리가 공격을 해서 저 상대편을 끌고 올려서 이길 때가 정말 쾌감이 장난이 아닌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이 줄다리기 스포츠가 많이 발전되어서 이 대한민국이 스포츠 하나로 선정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줄다리기의 매력에 푹 빠질 수 있는 기지시 줄다리기 축제. 충남에 살고 있는 다문화 가족들도 총출동했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다문화 가족분들도 많이 오시고 했는데 어떻게 이 행사를 여시게 된 거예요? 네. 저희가 원래 1년에 한 번씩은 다문화 대축제를 개최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기지시 줄다리기 축제가 유네스코에 등재되면서 전국적으로는 또는 세계 여러 나라의 문화를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저희한테도 주셨어요. 충남으로 시집온 결혼 이주 여성들이 오늘은 패션쇼의 주인공이 됐습니다. 태국, 캄보디아, 일본, 필리핀 각 나라의 전통 홀리복을 입고 당당히 무대에 섰는데요. 신랑 신부 등장에 다들 시선 집중. 한국의 민속축제를 즐기며 모국의 문화를 알릴 수 있었던 시간, 외국인 세댁들에겐 잊지 못할 추억이 됐습니다. 오늘은 연지곤지 곱게 찍고 시집가는 새색시도 있습니다. 당진 시민들 앞에서 전통 혼례를 올리는 이계만 판티비엘 부부. 지난해 베트남에서 결혼식을 했지만 한국에 왔으니 한복 입고 인사를 드려야겠죠? 100년 해로를 상징하는 기러기 한 쌍까지 선물 받았으니까 두 분 오래오래 행복하세요. 너무 멋지고 너무 예뻐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결혼식 올리니까 기분이 어떠세요? 네, 저도 그렇고요. 저희 처도 이 한복을 굉장히 입고 싶어 했거든요. 너무 아름답다고 너무 좋아하고 있습니다. Đây là lần đầu được mặc hanbok, một loại áo truyền thống của Hàn Quốc rất là đẹp. 두 분 한번 안아주세요.
너무 행복하게 잘 사실 것 같아요. 저 너무 부러워지는데요, 저 지금 옆에서. 부럽고 외로운 마음이 베트남 전통 모자 농을 만들다 보니까 없어지더라고요. 어때요? 제가 만든 베트남 전통 모자. 비록 제가 홀리복은 입지 못해도요, 오늘 동남아시아 전통 의상은 취향별로 골라서 입을 수 있습니다. 윤주가 선택한 잇 아이템, 베트남의 아오자입니다. 처음 입어봤는데 제 옷 같지 않나요? 잘 어울리나요? 아오자는 옷은 좀 기는 좀 기는 옷. 네, 그래 아오자라고 불러요. 그럼 아오자의 매력 뭘까요? 여자 몸에는 S라인 만들어주고 더 매력 있게 좀 더 멋져요. 선생님, 근데 저는 S라인이 지금 안 나온 것 같은데 어떻게 된 거예요? 저도 안 나온가요? 우린 왜 안 나온 거죠? 세계 여러 나라의 놀이 문화도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중국에서는 판다가 그려진 장난감북이 아이들에게 인기라고 하고요. 과테말라 걱정 인형도 직접 만들었습니다. 이 인형을 베개 밑에 두고 자면 걱정이 없어진다고 하는데 재밌죠? 짠! 예쁘죠? 여러 가지 체험도 할 수 있고, 그리고 다문화에 대해서 저희가 잘 모르잖아요. 근데 와서 직접 그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고 체험할 수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다른 나라의 놀이를 하니까 재밌어요. 오후가 되자 기지시 마을이 더 시끌벅적해졌습니다. 줄다리기가 펼쳐질 광장에 드디어 줄이 도착한 겁니다. 지금 이 줄이 거의 다 들어온 것 같은데요. 이 다음에는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줄이 쌍줄이 돌아서 중간에서 수화줄을 맞이합니다. 맞이해서 비녀장을 띄웁니다. 그런 다음에 저희가 줄다리기를 시작을 합니다. 여기서 이제 줄다리가 또 한 판 벌어지는 거죠? 그렇죠, 맞습니다. 각각 100m 길이의 암줄과 수줄을 비녀장에 끼워 하나로 연결하면 줄다리기 준비 끝! 몸통이 되는 큰 줄에는 수백 개의 곁줄이 달려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줄을 당길 수 있습니다. 처음 해보시는 거예요, 오늘? 네, 처음 해보는 거예요. 아이들하고 같이 와서 정말 너무 신기하고 재미있어요. 네. 이제 마지막 줄다리기 어떻게 하실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이왕 하는 거 우리 팀이 이겨야죠. 수아티 화이팅! 하나, 둘, 셋, 화이팅! 줄다리기 시작을 알리는 징소리가 들리면 사람들의 함성 소리도 커집니다. 기지시 줄다리기는 수상마을, 수하마을로 나눠 진행되는데요. 윗마을이 이기면 나라가 평안해지고 아랫마을이 이기면 흉년이 든다고 합니다. 사실 누가 이겨도 좋지만 막상 줄을 잡고 있으니까요. 승부욕이 생기더라고요. 이날 줄다리기에 참석한 인원이 5,000명이 넘습니다. 그야말로 줄을 당기며 뜨겁게 뭉친 사람들. 500년을 이어온 마을의 전통이 올해도 꿋꿋하게 지켜졌습니다. 수하마을이 이겼으니 올 한해도 대풍이겠네요. 어떻게 줄다리기 어떠셨어요? 너무 흥미롭고 아이들과 함께해서 너무 행복했습니다. 화이팅! 너무 좋아요. 모처럼 동네 사는데도 참여 못했거든요. 몇 년 동안. 올해 모처럼 한 3, 4년 만에 참석했는데 너무 좋네요. 기분도 좋고 많이 기지시 줄다리기가 많이 발전됐으면 좋겠습니다. 올해도 시끌벅적 줄다리기 한판이 펼쳐졌습니다. 개구쟁이 아이들도 충남의 다문화 가족들도 모두 함께 어울려 희망의 줄을 당겼습니다. 줄로 하나가 됐던 화합의 시간, 즐거운 함성 소리가 오래도록 이어지길 바랍니다. 어여차, 빨리 당기세요.
좀 반대로 당기네요. 같은 팀인 줄 알았는데. 자, 어쨌든 이런 줄다리기 오랜만에 보니까 참 새로워요. 고등학교 때 하고 한 번도 안 한 것 같아서 느낌이 좋네요. 네. 줄이 무게가 20톤 그리고 길이가 100m. 저게 움직일까 싶었는데 뭐 통나무 같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움직이네요. 이 뭐 승부가 나긴 났는데 승부보단 다 좋은 의미, 함께 즐길 수 있어서 더 좋았던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거기다 이 기시질 줄다리기 축제가 끝이 나긴 했지만요. 이 기시질 줄다리기 박물관에 가면요 또 다시 체험해 볼 수 있다고 하니까 당진에 가실 때 한번 시간 나셔서 들러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끝으로 우리 동네 게시판 함께 하시죠. 광양시에서는 예비 기업가를 육성하기 위한 광양시 사회적 경제 아카데미의 수강생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경제 기업에 관심 있는 광양 시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데요. 사회적 경제 기본 교육, 사회적 경제 창업과 실무 교육 등을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인데요. 수강료는 무료고요. 신청은 5월 15일 화요일까지입니다. 자세한 문의는 삼터 사회적 협동조합 전남지사로 알아보시면 됩니다. 네, 생방송 전국시대 수요일 순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돌아올게요. 오늘도 스마일!